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번째 드리는 말씀으로 이제 역풍이 완연하다는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변이라면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역풍이 분다고 했는데 이제 역풍은 완연해서 아무도 거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 정권 교체보다 더 높은 정권 연장 여론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법정에 섰지만 이재명 역시 여론이 심판대에 섰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나라는 지금 두 진영으로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 내전을 치르는 중이며 상대방에 대한 비호감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전입니다. 그런데 역풍이 분다면 민심이 그만큼 이동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만 하더라도 분명 피해자로 보이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면서 점령군으로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군인은 땅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도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령군 행세가 계속되면서 이번에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급격하게 민심을 잃었습니다. 결코 지금의 역풍이 보수층 결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으로 정당 지지율 변화는 아주 극심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엄 사태 직후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바닥을 쳤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된 이후에 민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을 시무정이 구속 기소한 직후 이런 민심 이동은 가속력이 붙었을 것입니다. 이번 구정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깜짝 놀랄 결과가 있을 것이다. 어떻든 많은 전문가들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의 재집권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되어서 탄핵이 되어서 파면이 될 판인데도 국민의힘 재집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얼미터가 1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의 정권 연장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46.2%, 비록 오차범위 아닌 2.4%포인트 차이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고개를 숙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6일과 27일 실시했던 같은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0.4%. 도저히 윤석열 정권은 안 된다 이래서 60.4%가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연장론은 30.3%.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이 거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이후 해가 바뀌어서 1월 2일과 3일 조사에서는 격차는 23.7%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 1월 9일과 10일 조사에서는 가속력이 붙으면서 격차는 다시 11.7%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 아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순위가 뒤집힌 것입니다. 문제는 정당 지지율까지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는 46.5%, 그리고 민주당은 39.0%. 놀랍게도 그 차이는 오차범위 바뀐 7.5%포인트였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몰아가면서 군 지휘관과 경찰청장을 구속시키고 마침내 대통령 관제를 포위하다시피 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드디어는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라면서 구속까지 했는데 왜 역풍이 부는 걸까요? 그 정답은 아주 뻔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간 것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순응을 했는데도 왜 민주당은 굳이 이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몰아간 것일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거기서 윤석열을 단시간 내에 권좌에서 끌어내려야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에게 숨통이 트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단순히 보수 결집 현상을 넘어선 민주당에 대한 민심 위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과 이재명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정상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이 역풍 현상은 면접조사냐 ARS 조사냐 하는 조사 방법과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드는 조사 그리고 MBS 지표조사 등 전화 면접조사를 하는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모두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3개월 동안 찬반 여론이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과 확연히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때는 새누리당이 계속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처음에 바닥을 때린 뒤에 국민의힘은 계속 치솟고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깔아앉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 나온 정기남 조선대 교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보수 지지층이 샤이보스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진국에서는 이들이 샤우팅 보수로 바뀌어서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쎄요, 과연 그것만일까요? 자, 거기에다가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기 주자 중에서 독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의 지지도는 언제부턴가 30%대 중반이라는 상한선이 딱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걸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랜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이재명의 부도덕성을 확신하게 된 때문일 겁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이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로 독주를 하고 있지만 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을 미안한 말이지만 범죄인으로 보는 시선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오세훈 등 기존 주자 외에도 김문수 장관 등이 대권 주자로 깜짝 부상하면서 이제부터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판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안개 판도입니다. 한국갤럽이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범보수권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7%를 얻어서 그 전주의 8%에 이어 2주 연속 보수 후보군 중에 1위로 나섰습니다. 그 뒤로 홍준표, 한동훈이 6%, 오세훈은 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위는 이재명 31%였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은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후보는 하나, 이재명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재명 지지율의 확장성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은 다자구도에서 큰 격차를 두고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여권 단일 후보와의 1대1 대결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곧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가 시사전을 의뢰로 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는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것을 전제로 이재명 대 김문수 장관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묻는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문수 46.4%, 그리고 이재명은 뚝 떨어져서 41.8%. 두 사람의 격차는 4.6%포인트로 물론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이재명을 적어도 4%포인트 이상으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조사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과 홍준표의 경우 이재명 43.0%, 그리고 홍준표는 43.7%. 역시 홍준표의 아주 박빙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오세훈의 경우는 이재명이 41.7%, 오세훈은 41.1%로 이재명이 이겼지만 역시 박빙승리였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을 몰아붙이는 구조에서도 이재명은 여당 후보에게 밀리거나 박빙 승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 정치 환경이 결코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등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일시적 현상일까요? 무엇보다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것은 국민들이 이재명을 향한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대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수층의 이런 결집이 결코 쉽게 와해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민주당의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 탄핵과 특검 발의를 계속하면서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권력만 탐하는 집단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 무려 29번입니다. 그 중에 13번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9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되어서 무려 6개월이 지나 그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경우 오로지 정략적으로 벌인 탄핵소추의 결과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고 탄핵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화하면서 탄핵 정국은 다음 단계인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탄핵재판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지 않는 한 이런 혁명적인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민주당과 이재명에게는 권력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얼마 전에 중앙일보 등 언론은 탄핵으로 침묵하던 2030 남성들이 뒤늦게 거리로 몰려나오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울시의 생활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2030 여성들이 시위 참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2030 여성들이 든 팻말에는 윤석열 아웃, 윤석열 탄핵 등의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따라 부르며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온 2030 여성들이 K-팝을 부르며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모습은 해외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2030 여성들의 시위 주도는 통계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큐티와 매일 1시간 단위로 각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연령별, 성별로 추정을 한 생활연구 데이터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참 전화기를 들고 다니니까 이런 통계가 가능한 것인데 정말 무서운 통계입니다. 이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여의도에 모인 인파는 44만 5,900여 명. 한 달 전 같은 시간대, 그러니까 11월 14일 오후 3시 여의도에 모인 19만 7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중에 20대 여성의 비율이 15.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은 것은 30대 여성 11.5%였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 시위에 모인 인파들 중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이 통계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집회 참가자 27.1%가 2030 여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20대 남성은 불과 3.9%, 그리고 30대 남성은 6%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1월 15일 오전 한남동에는 응원봉이 아닌 태극기와 성조기를 쥔 2030 남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30 남성들에 대한 주목도가 고조된 것은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20대와 30대는 43.9%였습니다. 약 절반 가까이가 법원에 난입을 해서 체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난입을 한, 그래서 체포가 된 사람들의 약 절반 정도가 2030 젊은 남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생활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는 무려 48,300여 명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에 25,600명보다 2배가량 많은 숫자였는데 달랐던 것은 20대 남성 비율이 6.5%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30대 남성 비율 10.7%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 남성의 합계 17.2%는 탄핵 당시 9.9%보다 2배 정도는 높은 수치입니다.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전에 18 오후 11시경 같은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6.1% 그리고 9.4%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앞에 탄핵 찬성 시위에서 드러난 2030 여성의 결집보다는 강도가 조금 약했지만 당시 반대 시위 대신에 침묵을 택했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젊은 남성들의 움직임입니다. 중앙일보는 2030 남성들은 왜 뒤늦게 거리로 나왔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1월에는 20대 남성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37%, 그리고 민주당은 18%, 30대 남성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28%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과연 이런 변화가 언론에 나온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강성 유튜버의 영향 때문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튜버의 영향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문에 난 것처럼 젠더 이슈 외에도 민주당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나 이재명의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 등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 남성들을 다시 결집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우리 2030 청년들이 정의감을 회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지지했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것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주도한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과 이재명 등 반대 진영에 있는 이들이 단지 정치적 목적으로 정의를 왜곡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2030 청년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그런 정의를 왜곡시키는 빌런으로 보이는 한 이재명이 설사 사법 리스크를 벗는다 해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미래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 편한 설 연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멋진 해가 될 겁니다.